안녕하세요. 이호영 세무사입니다. 요즘 주택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부르는 값 다 주고 사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청약 넣어보자니 이거 뭐 로또 당첨 수준이고, 신혼부부가 될 수도 없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전문가이신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이 절세 매물이 뭐고 어떻게 활용하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절세 매물이라 하면은 뭐 말씀 그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싸게 내놓는 매물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이 절세 매물들을 노려볼 거냐. 제 생각에는 3월 말부터 한 4월 초순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은 계약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짧아요. 미리미리 좀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수요 개념은 좀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규제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가급적 실수요 중심으로 이런 절세 매물에 관심을 가져봐라.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1일은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6월 지금 1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는데, 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그럼 그 이전에 팔려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또 하나는 양도세율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6월 1일 이후에 10%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인데, 지금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도, 뭐 심지어 부산, 대전 이런 데도 조정 대상 지역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3주택자가 첫 집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팔 때에 네. 10억이 만약에 양도 차익이 넘어선다 그러면은 최고 세율을 이제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45%를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다가 6월 1일 이전에는 3주택자는 플러스 20%를 했지만, 그렇죠. 이제 30%를 이제 가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종전에는 이게 71.5%에서 6월 1일 이후에는 82.5%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 11%포인트 세금 부담이 이제 무거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보유세 부담 늘어나는 부분하고 양도세제가 이제 무겁게 매겨지는 거,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일단은 6월 1일 이전에 팔려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매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차익 구간별로 이게 다 다르니까 이제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표를 보시면은 매매 차익이 3억 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6월 1일 전에는 세금이 1억 6,900만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6월 1일이 지나면 2억 1,2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3,300만 원이 그 하루 차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차익이 5억이다. 6월 1일 전에 3억이던 게 6월 1일이 되면 3억 5,5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10억이다. 6억 4,200만 원에서 7억 5,100만 원, 그러니까 1억 900만 원 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 차이로 이렇게 크게 세금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절세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이고요. 향후에 계속 이익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시더라도 이 매매 차익 구간별로 보시면은 올라가는 이익의 80% 가까이가 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3주택자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유를 하면은 양도세로 80%가 나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니까 매년 그 추가 부담하는 게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익이 100이 늘어나면 양도세로 80 내고 갖고 있는 동안에 종부세로 덜어내면
다세금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절세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박원갑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추산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그렇게 막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의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뭐 정려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주택을 줄인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막상 이제 시행은 안 하는 거 있지만, 또 최근에 뭐 양도세 한시적 감면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일부 또 다주택자들이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매물이 좀 간헐적으로 좀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매물이 나올 것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저는 매물로 많이 나오지 않고 세준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양도세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 살고 있는 집은 그 조건을 이제 최대한 채워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려는 어떤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별도로 전월세를 주고 있는 매물에서 좀 시장에 출시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혹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최근에 달라진 임대차 3법을 일단은 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전월세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낀 그 집을 매입해서 이렇게 내가 거주하겠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 범위 내에 있게 되면은 사실상 입주를 좀 하기가 어려운 어떤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되느냐? 전월세 만기 6개월 전에는 그걸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장 입주를 해야 되는데 뭐 반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한 집을 덜컥 사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좀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매물은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격을 좀 낮춰서 네.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양도세 절세 매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선호하는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절세 매물을 잡으려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주택자들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대출 자체가 거의 어렵다는 부분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은 네.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고,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만약에 새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안에 전입은 당연한 거고, 종전집을 6개월 안에 또 팔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처럼 뭐 금액에 관계없이 집을 사게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어쨌든 집을 사시더라도 여러 가지 자금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네네. 의외로 저렴한 매물이 있으니까 지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이것은 대체적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이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보통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매물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전에 이제 좀 중개업소에 미리 연락을 해서 조건에 맞는 매물이 있으면은 뭐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5월 정도 되면은 또 중도금 없이 바로 금매. 계약부터 네. 잔금까지 뭐 일주일 안에 또 이렇게 뭐 정산하는, 아니면 일시불 옛날에 보면 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조건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중요한 것은 네. 결국은 돈이죠. 충분한 어떤 자금 마련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중요한 얘기. 왜 절세 매물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걸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건데, 뭐 비싸게 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해까지 집값이 오르면 서울 지역에서 무려 8년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한 5에서 한 10% 정도 가격이 싸야 된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전문가로서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절세 매물을 내놓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절세가 된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본인 조건에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또 크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남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결정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내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이런 컨설팅을 받으신 다음에 행동하셔야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 어떻게 보면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인데, 매입이나 매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니즈를 좀 맞춰드리기 위해서 저희 KB에서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